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초보자 강의를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연재가 끝난 게 아닌데 너무 텀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과 수업 사이에 텀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살짝 복습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조금 안내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좀 떠올려 보실까요? 그러면은 천간이 있죠,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지는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저 이제 자수부터 한번 먼저 써볼게요. 자, 해자축의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그러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핑핑 도네요. 경오,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됐고, 여기는 십천간인데 여기는 12지지니까 이렇게 두 글자가 남았단 말이에요. 두 글자가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얘를 끌어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술 그리고 을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총 몇 가지가 나오냐? 60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60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60갑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60갑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이제 만세력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음과 양이 더 중요하다. 음양을 한번 보자.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 을, 병, 정 얘는 양이다. 그리고 무, 기 얘는 중성이다. 그리고 경, 신, 임, 계 얘는 음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사실 명리는 경신금 중심이다.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저희가 갑을목을 시작으로 보죠. 시작. 그래서 어린아이로 본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갑목에서 시작이 돼서 양기가 쫙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은 경신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음기,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금이 생하는 게 수죠. 이 수가 생하는 게 갑목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요게 과정이고 요게 경금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결과물은 자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리겠죠. 제가 왜 얘를 자식이라고 했는지 이해하시죠? 시작이니까요. 양의 시작이니까요. 근데 금하고 목은 서로 반대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내 부모님은 저물어 간다. 그리고 내가 저물어 갈 때 내 자식은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무기토는 이제 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복습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이해하실 테니까 제가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기토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화르르르르르한 양기를 갑자기 음의 세력으로 보내려니까 무리수가 따르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토가 한번 그 양기를 받아준다.
받아주고 나서 경신금으로 보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얘랑 얘랑 인접해 있죠. 그럼 무토는 화와 가깝습니다. 화, 즉 양토가 된다. 자, 그런데 기토는 경금하고 가깝죠. 그러면 금과 가깝다. 그러면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칠판이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한번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차, 차. 할 수 있어. 아,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힘들어서 영차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휴지를 조금 딱 눌러가지고 요거를 지워야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힘들어서 내는 게 맞네요. 아닙니다. 네. 지성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 그래서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큰 틀에서는 중성이지만 무토는 양에 가까운 중성이다. 그리고 기토는 음에 가까운 중성토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양이 시작이 됐죠. 양 시작. 자, 그럼 간목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전에는 음이었잖아요.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기운이 안정화된 게 을목. 그리고 그 다음에 병화는 양 그 자체잖아요. 양 자체.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얘는 뚫고 올라와야 됐었고 얘는 자연스럽게 양으로 흘러왔죠. 자, 그러면 얘는 분출한다. 폭발하는 기운이다. 그리고 얘는 지속적인 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시냐면은 저희가 딱 요맘때, 오늘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뭐 2월 뭐 중순 딱 요맘때죠. 요맘때 갑자기 더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더워진 게 여름만큼 더워졌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전까지는 추웠잖아요. 추웠는데 지금 체감 온도는 조금 더워졌단 말이에요. 온도 덥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널뛰기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하죠? 이게 바로 간목이에요. 분출한다고요. 순간적으로 양을 확 분출시킨다라는 거죠.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여름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은 그냥 덥죠. 그냥 더운데 더 더워지죠. 그게 바로 병화라는 거예요. 양 자체 지속적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또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경금도 시작이고 분출을 하겠구나. 갑자기 차가운 기운을 확 치고 올라오게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자체니까 지속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아까 그 경금 뭐 중심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신금. 그럼 이제 경금의 입장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다 지우고 경금의 입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갑자기 제가 경금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양에서 음으로 바꿔주는 존재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이 경금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에서 음으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전환. 자, 그럼 당연히 먹잇감이 필요하겠죠. 먹잇감은 뭐겠습니까? 양을 먹고 음으로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필요하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무기토가 왜 있다고 그랬죠? 필터링.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중화제. 화를 받는 과정에서 경금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또 토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무궁무진하게 응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경금이 너무 약하다. 경금이 뭐 예를 들어서 뿌리도 없고, 이 뿌리라는 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뿌리도 없고, 뭐 여기에 전부 다 목도 이제 임목이 있고 묘목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제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목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화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금이 버티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토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얘는 쇠뭉치예요. 쇠뭉치니까 화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화기를 이렇게 받을 때 얘가 상할 수 있으니까 상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 막 약품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게 토다. 무기토다.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저희가 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였습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자, 무토는 뜨겁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토는 축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가요? 그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참 초보자 강의 오랜만에 찍으니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아, 참 이 못난 이 자식을 제가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될지 정말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게 또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막 비꼬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사람이 책임감이 없었던 거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무엇보다도 초보자 강의를 좀 소홀히 했다라는 게 사실은 책임감이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알면은 뭐 앞으로 잘 올리면 되죠, 뭐. 그죠? 자,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얘는 양하고 가깝다. 그래서 제가 이제 뜨겁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음과 가깝다. 그래서 차갑다가 아닙니다. 축축하다예요. 축축하다. 왜 제가 차갑다라고 안 하고 축축하다라고 하나 하면요. 지금 얘네가 필터링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양기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럼 이미 얘도 온도 자체는 어느 정도 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이제 금수, 음으로 가기 위해서 축축해진 거죠. 약간 논두렁에 봄철에 약간 따사로운 봄철에 논두렁에 물이 조금 있는 그런 축축한데 조금 미지근한 그런 땅이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분이 무토가 좋을까 기토가 좋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금이 있는데 화기가 너무 없다. 그럼 차라리 무토 오는 게 좋겠죠. 왜? 뜨거우니까요. 자, 근데 경금이 있는데 경금은 약한데 경금은 너무 약한데 화기가 너무 세요. 그럼 기토가 오는 게 좋겠죠. 왜? 축축하니까요. 그리고 화생토 해주면서 이 화기가 기운이 좀 빠질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응용을 해보시면은 좀 재밌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재밌다 반말한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보자 강의에서 제일 마지막에 올린 영상이 뭐였냐면요. 천간과 지지는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천간에서는 간목이 큰 나무죠. 간목이 큰 나무인데 얘는 큰 나무인 건 맞아요. 큰 나무인데 그 안에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같다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말이 돼요. 요거는. 근데 얘랑 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얘도 생긴 거는 큰 나무거든요. 그럼 얘는 작은 나무네? 맞아요. 일단 맞냐 틀리냐 그러면 맞아요. 작은 나무인데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나무지만 되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보시면은 아니 간목하고 을목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얘가 어찌 보면은 작지만 더 큰 나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초보자 강의 마지막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천간 따로 지지 따로 보셔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계산이 나오시죠. 아, 천간은 비교적 보기 쉽겠다. 비교적 쉬움. 그런데 지지는 비교적 어렵겠다. 왜? 여러 가지 기운을 다 들여다 봐야 되니까 비교적 어렵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자, 또 다시 지우고요. 네. 지우고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지장간을 좀
보셔야 되세요. 결국에는. 그럼 이제 내가 지지를 이해하고 싶다. 그럼 지장간을 보셔야 되세요. 제가 그 지장간이라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제가 재생 목록에 막 제 나름대로 분류해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지장간을 어디다 놨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장간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라는 재생 목록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 끝나고 만약에 없다 그럼 넣어놓으면 되죠, 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장간을 보시면 이게 생성되는 원리는 네. 제가 그 영상에서 정리를 해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갑을, 을, 개, 무. 밖에서 누가 트로트를 틀어놓고 있어요. 좀 뭐, 트로트 싫어하지는 않지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저도 좋아하겠죠. 나이 먹었는데. 네.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을, 기, 무, 임, 경, 신. 되게 뭐 깔끔하게 써드리고 싶었는데 은근히 좀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쓰면 안 될까요? 저 이런 거 약간 좀 결벽증은 아니고 약간 좀 싫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들리는 트로트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렇게 조금 떨어뜨려서 쓰면은 너무 떨어뜨렸다. 그럼 또 지우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러실 수 있으시니까 딱 요런 느낌으로 사오미. 사오미가 이제 여름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쓰고 신, 유, 술, 해, 자, 축. 이거 또 붙였었다. 네, 그냥 가겠습니다. 좀 위에다 쓸걸. 그냥 가겠습니다. 무. 이젠 사이렌. 대박. 안 아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제가 왜 한숨 쉬셨는지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써보니까 이게 여기 삐져나올 것 같아가지고 대박. 밑에를 지우고 다시 쓰면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 그리고 무, 경, 병, 기, 정, 을, 기. 여기까지만 먼저 쓰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장간이고요. 제가 지장간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갑자기 지장간을 왜 꺼내 갖고 나왔냐면요. 요게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계절적인 흐름이지만 사실은 하늘, 즉 천간의 기운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천간들이 뒤엉켜 있어요.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천간들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지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지장간을 알아두시는 게 좋으세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대단히 잘하시고 막 공부도 많이 되신 분들 중에서는 지장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강의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이미 지장간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직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을 다 알고 어느 순간 이거 필요 없이도 그냥 내가 얘 기운이 어떻다 알게 되면은 상관없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계절이 바뀌면서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니까 그대로 같은 계절 이어주고 또 묘월에서 진월 가면서 갑자기 이어주고 저희가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인데 4월 1일이 됐다고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토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전 거를 그대로 받아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갑을병정 무기, 오늘 이거 많이 쓰네요.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쓰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얘네들은 중성이다, 그리고 중화제다, 필터링이다, 이제 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즉 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시작, 계절이 끝날 때 이렇게 무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얘는 이제 기토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차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다 그 축토하고 미토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무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중화제다, 연결시켜준다.
그대로 이어받아 준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세력 보실 때 여기가 이제 초년, 여기가 청년, 여기가 중년, 여기가 이제 말년을 뜻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셔서 제가 갑자기 이제 만세력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그 초보자 영상에서 이제 만세력에 관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 드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꺼낸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초년에 내가 이 기운이 강하다예요. 그리고 청년에는 이 기운이 또 강하다고요. 중년에는 또 이 기운을 강하게 쓴다. 말년에는 또 이거를 강하게 쓴다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거대로 산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운을 가미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세력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시냐면은 전체적으로도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이제 내가 지금 어떤 구간에 있는가, 중년이면 중년 구간에 있는가, 그럼 그 기운도 같이 플러스 하셔서 보시는 거고, 거기에다가 저 위에 적어드린 대운을 가미해서, 사실 이제 가미라고 그러면 대운이 너무 약해 보이니까요, 대운을 섞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거 지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께서 여기가 목화가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펼치고 좀 나아가고 그런 느낌이죠. 목화니까요. 펼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금수가 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도 한번 보고, 이 사람 뭔가 믹스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전체적으로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나이가 뭐 36이다. 그러면은 목화, 어떤 화려한 일을 하면서도 수의 기운이 가미가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자, 그러면서 대운에서 뭐가 왔는지까지 플러스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좀, 뭐랄까요? 적당한 표현이 뭐가 있을지 지금 무기토를 사용해서 필터링 중입니다. 너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요, 이제 연예인 사주 해가지고 많이들 보잖아요. 그럼 이제 연예인분들은 자기 시간을 안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만 갖고 보는 거예요. 여기만 갖고 보는데 이거 갖고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똑같은 사람들 되게 많이 알고, 되게 많이는 아니에요. 몇 명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달라요. 각자 사는 일, 행동 다 달라요. 근데 이것도 어떤 메커니즘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식신, 상관, 또는 비견, 겁재, 얘네들은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움직이게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주에 딱 봤더니 관성, 이 관성은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관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까봤더니 여기에 식신 이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를 못 움직이게 한다. 책임감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못 움직이게 한다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시간을 알아서 까봤더니 식신,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시로 들을게요.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합니까? 하기 싫은 쪽으로 합니까? 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열어봤더니 이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을 볼 때에도 여기까지도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관인데 식신을 자주 사용하는,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중년이 됐다, 그러면 이게 더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년이 됐다, 그럼 여기도 힘을 받아요. 대신에 말년부터는 여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신이 정말 강해졌죠. 그럼 이때는 진짜 즐기겠다, 욜로다.
욜로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 월, 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쪽으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좀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는데 뭐 어떤 공적인 얘기를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왜냐면은 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중년 이전이다. 중년 이전이다. 그럼 어차피 여기가 공적인 자리죠. 어차피 여기가 공적인 자리고 또 중년 이전이면은 여기를 주로 사용하겠죠.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이분이 뭐 50살이다, 뭐 40살이다, 막 이런데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앞에서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이제 뿌리다, 근. 그리고 여기가 나무다, 묘. 그리고 여기가 꽃이다, 꽃.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꽃이 졌다, 실. 그래서 금묘화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년, 청년, 그리고 중년, 말년을 뜻하는 건데, 금묘화실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주 전체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운도 봐야 된다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전체 금묘화실 대운 셋 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주 모르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뭐 잘못 배웠다 이런 표현을 왜 쓰나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 막 이런 거 다 모르는데 이렇게 깔아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첫째,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봤을 때 좋을까요? 이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잖아요. 어떤 애는 야, 쟤 전교 1등 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많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세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난처한 거죠. 아니 전교 1등이면 자랑하는 게 맞는데 쟤는 왜 싫어하지?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어떤 것을 남한테 얘기할 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먼저 양해를 구하고 물어봐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그 유명한 분들이 봤을 때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기분이 과연 좋을까요? 그게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요. 어떤 분은 성격에 따라서 좋아하겠죠. 나를 더 띄워주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실 저는 명리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리라는 거는요, 입체적인 학문입니다. 명리학은 입체적인 학문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렇게 봐도 말이 되고 저렇게 봐도 말이 되고 이렇게 봐도 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이쪽 방향이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이쪽인데 이렇게 봤더니 저쪽 방향이 나왔다. 그럼 뭔가 내가 본 거에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사주 전체 그리고 금묘화실이 이제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초년, 청년, 중년, 말년, 금묘화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운.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리는 종합 예술입니다. 입체적으로 보면서 뭐가 맞는가 판단을 하시고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가 밸런스 조절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명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보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셔도 좋으세요. 요거는 약간 정신교육 차원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저도 느슨해졌고 이제 저의 사랑하는 애청자분들도 늘어지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막 적으면서 받아 적으실 필요 없고요. 얘는 정말 입체적인 종합 예술이다.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고요. 길이감도 조금 더 길게 해서 좀 여러분들께 속죄의 의미로 그렇게 좀 보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